먼저 오늘 소부장 연구 성과 발표는 연구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는 게 당연하오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부장은 제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이자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이러한 소부장 경쟁력 확보의 최전선에 있는 출연진의 역할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 자립화 및 소재 강국 실현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재래연구원의 노력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깊숙이 닿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금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사로 재료원이 개최한 대국민 소부장 공모전 수상자 발표가 잠시 후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님의 인사 말씀, 소부장 자립화 연구성과 발표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대국민 소부장 공모전은 소부장 대표 허브 및 리더 기관으로서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엠블럼, 캘리그래피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소부장 공모전 수상 결과를 잠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이정환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흐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하느라 연일 바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 연구원의 소부장 우수연구 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R&D 노력은 큰 폭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출연년의 소부장 신규 연구개발 규모는 지난해 4,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9%가 증가했으며 현재 25개 출연년 중 15개 기관이 2019년 이후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800여 건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2019년 255건, 2020년 288건의 기술 이전으로 이어져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년 연구인력 소조품 장비 기업 파견 지원 사업도 이것의 일환입니다. 37개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 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며 기업과 함께 R&D 과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차세대 주력 기술 개발과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재료연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재 종합 연구기관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소재부품 장비 전반에 걸친 R&D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화 마그네슘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소재 개발, 현재 전량 수입 중인 타이타늄 블레이드의 국산을 이뤄내 국내 기업의 발전 터빈 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 광폭 표면 처리에 적합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대단한 산업과 다양한 산업에 적응하고 파급 효과를 이끄는 등 재료연의 소부장 연구 성과는 분명 기존의 산업 구조 전환과 혁신 플랫폼 마련에 커다란 기틀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재료연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욱 앞서가는 기술 개발로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부장 자립화 연구 성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소재, 부품, 장비 성공 사례 순이며 기술 발표 5분, 영상 신청 5분, 질의응답 5분입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소재 성공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열 관리용 방열 세라믹 신소재 개발에 대해 세라믹 연구본부장 한병동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GO 방열 세라믹 신소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세라믹 재료 연구본부의 한병동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최근에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급격하고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이슈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촉발된 모빌리티 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로부터 전기차로의 빠른 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유럽에서는 2035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전략으로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열 폭주로 인한 화재를 막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열 관리용 방열 소재는 배터리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를 의미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배터리 팩 내에 이와 같은 방열 소재가 필수적으로 다량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 이와 같은 방열 소재는 기본적으로 고분자 소재와 고열전도도를 가지는 세라믹 소재가 혼합된 복합 소재 형태로 사용되게 됩니다. 기존의 고열전도성 세라믹 입자를 위해서 주로 AL2O3라고 하는 알루미나 세라믹 입자가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경우 전체 복합 소재의 열전도도는 3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킴스 MGO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화 마그네슘 세라믹 입자를 개발함으로써 기존보다 2~3배 더 높은 복합 소재의 열 전도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MGO 소재는 열 전도도가 30에서 60W/m 켈빈으로 기존 알루미나 소재보다 열 전도도가 2배 이상 높고 밀도도 알루미나의 90%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 경량화에 아주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MGO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1800도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MGO 분말 자체가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어렵고 고분자와의 혼합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GO는 방열 세라믹 소재로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 MGO 방열 세라믹 신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MgO 소재의 제조 온도를 기존의 1800도씨에서 1300도씨까지 기존의 알루미나 제조 온도보다도 낮출 수 있었고요. 물과의 반응 온도도 완전히 해결해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MgO 방열 세라믹 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두 업체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기존 알루미나 대비해서 5배 이상 높고 그리고 물과의 반응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에서는 일본산 MgO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술 출자를 통해서 소울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MgO 방열 세라믹 소재의 국산화, 실용화,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적인 단기 계획은 기존 방열 세라믹 소재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알루미나 소재를 저희 킴스 MgO 소재로 대체하려는 것이고요. MgO 소재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열 전도도도 높고요. 그리고 내화학성, 내플라즈마성, 전기 절연성 등이 알루미나 소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절연 제품이나 내화학 용기, 내화물, 2차 전지 등 기존의 알루미나가 사용하고 있던 다른 시장까지도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소재 산업은 산업 특성상 원료 분말로부터 소재, 부품, 모듈까지 서로 연계된 체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세라믹 원료 분말은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세라믹 제품 생산업자들은 항상 해외로부터의 원료 분말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MgO 분말의 원광석인 백운석은 우리나라에 아주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요. 바닷물 정제를 통해서도 MgO 원료 분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MgO 원료 분말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서 한국재료연구원만의 순수한 국내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의 킴스 MgO 소재 제조가 가능해졌고 이를 MgO 제품 국산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 개발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사명 선언문은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소재 강국을 만든다인데요. 저희가 2015년부터 MgO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저희 이 연구 개발이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의 강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기술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전자제품들이 고장나는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전자제품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잘 빼줘야 됩니다. 5와트 이상을 낼 수 있는 훨씬 더 열을 잘 빼주는 소재를 개발을 한 거고요. 더 낮은 온도에서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단가도 굉장히 낮아져서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보다 오히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특성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보다 2배 이상이 나오는 신소재를 개발하게 된 거고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소재가 전기차 배터리 외에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 분야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전자 부품이나 제품의 성능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출력, 고집적화, 다기능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이 오작동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수명이 아주 짧게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열 세라믹 신소재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열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전기차의 다양한 전장 부품이나 5G 통신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PC, 가전, 각종 산업 장비 등 전자 제품이나 부품이 사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 소재의 국내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현재 방열 세라믹 소재 대부분은 알루미나 소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루미나 방열 세라믹 소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세계 시장은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통신 역시 5G에서 6G로 넘어감에 따라서 방열 세라믹 소재는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한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국내 수요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발표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초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용 열계면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에 저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일부 샘플 테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통신 부품 제조업체, 그리고 방열 접착제, 방열 열계면 소재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요. 일부 샘플을 제공하고도 있고 테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의는 유튜브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부품 성공 사례로 대형 1m급 타이타늄 합금 브레이드 제조 기술 국산화에 대해 타이타늄 연구실장 박찬희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 타이타늄 연구실 박찬희 책임연구원입니다.
1m급 타이타늄 합금 블레이드 부품 제조 기술 국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가스터빈 발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스팀 터빈 발전에 한 번 더 사용하는 복합 화력 발전이 차세대 발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화력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에 표시된 압축기 블레이드와 최후단 블레이드 대형화가 중요한데 기존의 철강 소재를 사용할 경우 무겁기 때문에 발전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경량 고강도 금속인 타이타늄 합금을 적용할 경우 40%의 비중 저감과 90% 비강도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용 블레이드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은 타이타늄을 전략물자로 규정하여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타이타늄 합금 블레이드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유럽에서 블레이드 향상으로 단조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정밀 가공만 해서 사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타이타늄 합금 블레이드 부품 제조 기술을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소재 용해부터 단조, 정밀 가공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국산화하였고 왼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최초로 1m급 대형 타이타늄 블레이드 시제품 제조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현재 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중단기적으로 연간 3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매년 10% 성장하는 국내 시장 및 국내 대비 20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타늄 부품 국산화 기술은 발전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 국방, 의료용 산업에도 유사한 원리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타이타늄 소재 부품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인 타이타늄 합금은 세계 각국이 전략물자로 규정하여 물자 및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00대 핵심 품목에 선정될 만큼 중요한 소재입니다. 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완전한 소재 자립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밸류체인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스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이제 회전하면서 원심력을 건져야 하거든요. 이 원심력을 건지기 위해서는 스틸의 어떤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늄 블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기존의 타이타늄 블레이드 공급망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다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자립화의 경우는 대전, 김해, 그리고 창원으로 되는 굉장히 짧은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도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산업 가스터빈의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타늄 블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친환경 발전소 터빈이 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체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해외 기술 대비 핵심적 차별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해외 타이타늄 합금은 그 희소 금속인 바나듐이라는 금속 원소를 핵심 성분 원소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강도가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바나듐이라고 하는 희소 금속은 그 타이타늄 대비 40배 정도로 굉장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손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이 바나듐이라는 합금원소 첨가 없이 가격이 저렴하고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철을 타이타늄의 합금화 원소로 함으로 해서 이 블레이드에 적합한 새로운 신합금을 이제 개발해서 부품화까지 성공시킨 것을 차별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기술이 국내 소재 자립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드린 기술은 발전용 부품에 대해서 소재부터 부품까지 국내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타이타늄은 발전용 소재뿐만 아니라 더 큰 수요가 국방이나 항공, 그리고 의료, 그리고 해양 선박 이런 산업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다른 산업 분야의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를 확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타이타늄 전체 산업의 자립화와 세계 시장 진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의는 유튜브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입니다. 장비 성공 사례로 성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 및 소재 표면 처리 기술 개발에 대해 나노융합 바이오 연구실 정선웅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바이오융합연구실 정성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재 부품에 이어 저희 재료연구원이 개발한 선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기술은 실제 적용되는 분야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실제 응용 분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를 함께 창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항바이러스 마스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료연구원 또한 항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기술을 개발하였고 마스크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은 99%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핵심 기술은 선형 이온빔 장비를 활용하여 마스크 필터 섬유를 표면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표면 처리를 통해 50나노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 방막이 높은 밀착성을 가지고 마스크 필터 섬유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초고주파용 안테나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온빔 기술의 적용입니다. 현재 5G 무선통신 시장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 이후 6G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춘 6G용 안테나를 새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6G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자율주행차 연결 기반 인식 기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서로의 위치를 인지하고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술이고요. 이에 있어 6G 이상 속도의 초고주파 무선통신은 필수입니다. 이때 안테나는 핵심 부품이고 이 6G용 안테나는 저유전율 소재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저유전율 소재와 전도성 방막 사이의 밀착성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개발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재료연구원에 선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저유전율 소재와 전도성 방막의 밀착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초고주파 안테나용 연성 동박 적층 필름 FCC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보유한 선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온빔 소스에 전자기장 계산을 통한 설계부터 제작,
공정, 분석이 가능한 전 주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본 발표 뒤 영상에 첨부가 되어 있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본 장비 내로 아르곤 산소와 같은 기체를 주입시키고 높은 전기장을 인가합니다. 기체에 높은 전기장이 걸리면 기체가 이온화가 되고 여기서 이온만 선택적으로 방출을 시키고 그 방출된 이온이 소재의 표면에 충돌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온빔 표면 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대 초반 금속 강판의 산화막 제거를 위한 이온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는 이를 고분자 필름 표면 처리로 영역을 확장시켰고 2020년대에는 섬유 소재로 영역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금속, 고분자 필름, 섬유로 점점 더 약한 소재의 표면 처리가 가능한 세심한 표면 처리로 기술 영역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선형 이온빔 기술의 장점은 첫 번째로 공정 확장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루트롤 공정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이온빔의 폭을 늘리면 처리 폭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양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르곤, 산소 등 유해하지 않은 가스를 활용하는 기술이기에 환경 문제, 규제, 정화시설 설치 등으로부터 매우 자유롭습니다. 저희는 본 선형 이온빔 표면 처리 장비 제작 기술과 그 응용 기술에 대해 다수의 기술 이전을 수행하였으며 디스플레이, FCCL, 태양전지, 자동차 부품, 필터 등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선형 이온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본 선형 이온빔 장비 기술을 통해 친환경 표면 처리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소재 간 접합하는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본드 접합, 몰딩 접합 등의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는 초고주파형 통신 안테나 모듈, 경량 운송기기, 생체 임플란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장비를 활용한 분야의 예시로 6G용 통신 부품 시장의 예측을 보시면 2025년 2,800만 달러, 2030년 5억 달러로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선형 이온빔 소스를 이용한 6G용 안테나 개발을 통해서 본 시장의 일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 이온빔 기술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목표로는 현재 이온빔 기술을 보다 심화 발전하여 방막 배양을 제어하는 증착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보다 더 정밀한 선형 이온빔 기술을 통해서 초전도 방막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 방막은 에너지 기술, 미래의 에너지 기술의 굉장히 핵심적인 방막입니다. 그 외에도 광학 플라즈모닉 소자, 줄기세포 선택적 배양 기판 등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료연구원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기술 개발을 수행할 것이고 연구원의 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장비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바이오 융합연구실 정성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개발한 이온빔 소스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온빔 소스 장비란 이 장비 내로 주입된 다양한 가스들을 이온화를 시켜 밖으로 방출시키는 장치로서 이 방출된 가스들, 예를 들어 질소, 산소, 아르곤과 같은 가스들이 특정한 소재 표면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다양한 표면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표면 개질이라고 부르는데 표면이 개질된 소재는 다양한 특성을 띠게 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다양한 표면 개질의 종류 중에서 소재 표면의 밀착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 소재는 매우 가늘고 섬세한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재의 표면 개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필터 소재의 밀착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소재 표면 개질을 저희는 이온빔 장치의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며 밀착력이 강화된 소재에 다음과 같이 구리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리 코팅이 된 소재는 매우 강력한 밀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털어내도 전혀 구리가 이탈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리 코팅된 섬유를 활용하는 것은 구리는 대표적으로 항균, 항바이러스성이 있다고 잘 알려진 소재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용 마스크 또는 공기청정기 필터에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는 여기 보이는 이온빔 소스 장치와 이쪽에 보이는 롤트롤 장치를 활용하여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제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온빔 기술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196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한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초반에는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노력을 통해 2012년도에 광폭 선형 이온빔 장비를 활용한 높은 효율의 금속 소재 표면 처리 성능을 입증하여서 이는 재료연구소 세계 1등 기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 상대적으로 열에 취약한 고분자 필터 등에 대한 기술 니즈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낮은 에너지 영역대의 표면 처리가 가능한 선형 이온빔 소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장비 기술은 장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 결국 장비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기술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온빔을 활용한 저유전율 연성 동박 적층 필름에 대한 밀착성 스펙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세계적인 기업들 도레이나 아니면 그런 기업들의 제품 스펙과 비교해 보면은 그와 유사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거의 세계 수준을 선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표면 처리하는 기술은 크게 화학 물질을 활용한 표면 처리,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표면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표면 처리 기술은 유독성 용매를 활용하기에 환경 이슈가 매우 큽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 또는 유출 그리고 정화시설의 필수적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기술은 기존에는 근로방정과 같은 형태가 주가되고 있고 이는 장비 대형화가 어렵고 섬유와 같은 소재를 표면 처리하기에는 플라즈마 에너지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선형 이온빔 소스 장비는 화학 물질을 사용한 표면 처리 방법에 비해 유독성 용매를 활용하지 않아서 매우 친환경 기술이고 기존의 플라즈마 표면 처리 기술보다 양산성이 높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인데요. 해당 기술의 적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결국 표면 처리라는 기술의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 처리는 뿌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6개의 뿌리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선형 이온빔 장비는 현재 철강, 자동차용 부품 등의 코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분자 섬유 소재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동차용 부품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용 저반사용 필름과 같은 산업시장 또는 최근에 개발하였던 항균, 항코로나 필터나 마스크와 같은 시장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일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질의는 유튜브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료연구원 소부장 국사나 우리 손으로 연구 현장 온라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재료연구원의 소재 분야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한 소재 강국 실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